자, 조희원 기자, 지금 태풍이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네, 일단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4시 50분에 경남 거제에 상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벽 6시에 시속 52km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산 북동쪽 10km 육상을 지났고요. 계속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44km입니다. 오늘 새벽에 최대 풍속이 시속 169km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때와 비교하면 조금 약해졌습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강한 수준인데요. 이처럼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근접할 때까지 북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보통 한반도로 올라오는 태풍이 이 중위도 상층을 지나는 제트기류랑 만나면 세력이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흰남노는 계속 강도를 세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태풍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예. 이 태풍은 이제 경남권 동부를 지나쳐서 오늘 아침 8시에서 9시쯤에는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흰남노의 위험 반원은 태풍의 중심의 남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동해안 지역이 될 수 있는데요.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남동쪽 외에도 좀 피해가 큰 상황이죠. 지금 기상특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태풍의 눈은 경남을 거쳐서 경북을 지나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예. 문제는 강풍의 반경입니다. 반경이 430km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사실상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태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예.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서부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졌고요.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시간당 5에서 20mm, 그리고 경상권에는 시간당 30에서 11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 전남권과 또 경남권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110k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예. 자, 오전에 이 태풍이 빠져나가면 이게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아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서서히 비바람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은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는데요.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반경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상권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40에서 7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 영동과 해안, 그리고 강원 영동과 해안은 제외한 경상권, 울릉도와 독도에는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 바람도 전국에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215km에 이르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전남 서해안, 제주도 등지에서는 시속 110에서 145km, 그리고 충청권과 강원 영서 남부에서는 시속 70에서 110k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예. 수도권도 예외가 아닌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에서는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예. 자, 큰 피해 없도록 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밤부터 이 비상대응 수위를 가장 높은 수위인 3단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태풍과 호우 위기 경보 역시 지금 최고 단계의 심각 수준입니다. 예. 그만큼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오늘 출근이나 등교 전에는 교통 통제 상황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부터 전국의 바닷길과 하늘길도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연안 여객선과 국제 여객선의 항로가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부터는 국내 14개 공항의 여객편도 모두 대부분 결항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항공편을 만약에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그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천변이나 해안가의 경우에는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요. 예. 이 맨홀이나 배수구도 물이 역류할 때 휩쓸리거나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을 지날 때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급적이면 외출 자제하시고 실내에 머무시면서 기상 상황을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희원 기자였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 교통 상황 반드시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조금 전에는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도 통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가 잇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수위 상승으로 여의도 일대 저지대 도로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새벽 3시 50분을 기해 올림픽대로 가양에서 동작까지 양 방향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0시 35분쯤에는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IC 양 방향과 노들로 램프 성산대교 방향을 통제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부터는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동교까지의 차량 진입이 모두 막혔습니다. 조금 전에는 내부순환로 마장에서 성동 JC 구간과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구간이 추가로 교통 통제됐습니다. 또 양재천로와 영동 1교, 양재천교 하부도로도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서울 진입로도 통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현천동 난지 물재생센터 부근 자유로 하부도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들은 행주대교 북단 나들목이나 가양대교 북단 나들목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출근 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도로가 통제된 곳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레일도 어젯밤 8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을 조정했습니다. 일부 열차는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 운행이 중지돼 열차 이용 시 코레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에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만여 가구가 정전됐고 가로수가 넘어지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마치 조명탄이 터지듯 불빛이 번쩍입니다. 꺼지는 듯 하더니 또다시 눈부신 섬광이 이어집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전봇대에서 강한 바람에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일어난 겁니다. 일대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밤사이 제주 지역 정전 가구는 만여 가구. 긴 시간 정전이 이어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암흑 속에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순간, 그러니까 저는 번개 같은 건지 알았거든요.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딱 꺼지더라고요. 전기가 전체적으로. 냉동실에 있는 음식들이 이제 상하거나 이럴까 봐. 태풍이 지나간 제주 동쪽 해안 마을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안내판이 쓰러지고 해녀 어구와 상자들은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강한 바람에 목재와 돌들까지 날려오면서 이처럼 폭우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가로수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소방대원들이 전기톱으로 잘라 옮겼습니다. 제주시 번영로에서는 대형 입간판이 쓰러져 중장비가 투입됐고 서귀포시 동흥동에서는 아파트 건물 외벽이 떨어져 아래층 발코니를 덮치는가 하면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해안에 있던 보트가 도로까지 밀려왔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긴 도로에 고립된 차량이 119에 구조됐습니다. 제주시 월대천 인근 도로는 만조시간 차량 운행과 출입이 통제되는 등 범람 우려가 있는 도로와 교량 140여 곳이 통제됐습니다. 강풍과 함께 사흘 동안 한라산에 9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은 태풍 흰남노. 제주섬 곳곳에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200건의 피해를 입히며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간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하고 필요하다면 EU, 일본과 공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통상 분야의 장관 대우를 받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 신뢰가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USTR하고 지금 이 협의 채널을 실질적으로 가동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백악관과 무역대표부, 상무부 같은 행정부처는 물론 의회 상하원 인사를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은 만큼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세부 지침에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는 게 정부 전략입니다. 세부 지침에는 배터리의 핵심 부품과 광물을 지정하고 그 비율을 산출하는 계산법이 담기는데 핵심의 정의와 비율 계산법이 한국에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 만큼 한국과 같은 처지인 유럽연합 일본과 협력해 공조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랑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공유를 하고 향후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정부 간의 협력, 기타 법적인 우리 정부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전기차 세금 혜택 적용을 미루고 북미산을 넘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의 전기차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답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흰남노는 현재 포항 앞바다를 통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55 헥토파스칼로 강한 강도를 보이고 있고요. 중심 부근에서는 시속 144km 안팎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계속해서 북동진하면서 오늘 정오쯤엔 울릉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 해상까지 다가서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태풍이 멀어진 제주도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태풍의 길목에 들어서 있는 포항으로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옮겨감에 따라서 서쪽 곳곳은 태풍주의보로 내려가거나 태풍경보도 해제가 된 곳이 많은데요. 아직 다른 동쪽 내륙으로는 태풍경보가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도 보시겠습니다. 제주 윗세우름에는 948mm 안팎에 달하는 물폭탄이 떨어졌고요. 서울 강남구에도 251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동쪽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경상권 해안에 200mm 이상, 강원 영동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곳곳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만조 시간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포항이 오전 10시 5분, 동해안이 오전 10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